전유진, 주현미 극찬에도 방출 후보 이변이 생겼다. 추가 합격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참 기사 타이틀이 오묘하고 이상하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전유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렇게 방출 후보 이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말이죠. 그래서 추가 합격으로 준결승 진출을 시켜놓은 건 철저히 제작진의 계산된 행보에 불과하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를 했고, 이 전유진 양을 응원하는 분들, 상당수 분들께서 좀 공감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공정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제 의견에 좀 공감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합격이 아니라 1등으로 나가도 모자랄 판에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황당한 점수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황당무계한 점수판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했었죠. 저 점수판의 공정성은 바닥이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전유진 양이 12위인 것도 신기한데 어떻게 김다현 양과 더불어서 2순위에 있는 친구들이 패자부활전으로 이 14명 안에 포함이 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자체가 바로 현역가왕의 꼼수이자 제작진의 시청률에 완전 목매여 있는 행동에 불과하다. 요렇게 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어찌됐건 전유진 양은 극찬을 받으며 결국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그렇다면 이 14명의 참가자 중에 또 10명을 추린다고 하더라. 그러면 도대체 이 10명 중에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지느냐가 많은 분들의 관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선 전유진, 김다현, 린, 강혜연, 박혜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김양, 윤수현, 별사랑, 총 14명이죠. 굉장히 많은 참가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18명 중에서 4명만이 빠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참가자들이 지금 남아있냐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마이진, 마리아, 벌써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4명이 더 남았네요. 둘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죠? 류원정 씨,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습니다. 김사나 씨 어떻습니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또 붙었던 참가자죠? 그 중에서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중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붙었던 참가자? 바로 조정민 씨. 자, 요렇게 우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참가자와 좀 분리를 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제가 굳이 분리를 하느냐. 지금 이 참가자들은요, 사실 대국민 투표라던가 유튜브 조회수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참가자들입니다. 이렇게 좀 나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지금 좀 나뉘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죠. 8명과 6명이 지금 총 14명이라는 준결승 라운드 진출자의 숫자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마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결승전 1라운드까지 녹화가 완료됐다. 그리고 남아있는 녹화 일정은 딱 한 회차 최종 라운드만을 지금 남겨두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적어도 7명이 추가 탈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남은 7명이 탑7에 선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슬슬 누가 붙고 떨어질지 좀 감이 팍 오시지 않습니까? 이미 저는 이 6명은
대부분 탈락자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8명 중에서 1명이 탈락하고 탑7이 선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성적들로 밀어넣고 봤을 때 사실 요렇게 순서가 되지 않나. 전유진, 김다현, 린, 강혜연, 박혜신, 말진, 마리아, 류원정. 정확하게는 요렇게겠죠? 요렇게 위에 4명과 요렇게 밑에 4명 중에서 1명이 탈락을 하면서 탑7으로 저는 최종 선정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들에 의해서 드린 말씀이죠. 국민투표와 유튜브 조회수와 또 댓글 반응 이런 것들을 밀어놓고 보면은 요렇게 선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와 류현정 씨 중에서 1명이 탈락하면서 최종 탑7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자, 그럼 이게 제 예측이 맞는지 다음 주 예고편을 살짝 한번 좀 살펴보면 여기에서 아마 좀 공감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탑7이 되기 이전 14명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준결승 라운드가 펼쳐지고 이 준결승 라운드는 제가 당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1라운드가 듀엣, 2라운드가 솔로 요렇게 무대가 펼쳐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요 무대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요 무대들에서 과연 누가 붙고 떨어지느냐가 최종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보면은 결국엔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14명 중에 총 7명이 탈락합니다. 준결승 라운드에서는 4명이 추가 탈락하겠죠.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요 6명 중에서 4명이 먼저 탈락을 하고 또 추가 3명이 탈락을 하면서 총 7명이 탈락하는 그림이 이제 녹화 일정 하나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선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뭐 조만간 다가올 주말에 이 마지막 결승전 1라운드 녹화가 끝났으니 최종 2라운드 녹화가 남아있겠죠? 거기에서 진선미까지 가려지는 형태가 될 것인데 지금 보면 사실 방송을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준결승 진출자 중에 이미 스포일러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라운드 듀엣 무대를 어떤 가수들끼리 진행을 할 것이며 또 나아가서는 어떤 가수들끼리 솔로 무대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들도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김다현 양 또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가수 린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유진 양까지 사실상 탈락 후보에 갈 사람들이 아닌데도 탈락 후보에 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제작진 측에서 이들을 또 위기를 조성하면서 제가 볼 땐 남은 시청률을 견인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중에서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건 이런 소문이 돈다는 얘기예요. 국민투표 1위와 2위에 빛나고 사실 제작진과 심사위원단들의 농간이 아니었다면 이 두 사람은 방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마 최고점을 유지하면서 1, 2위를 다퉈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두 어린 참가자가 말이죠. 제가 앞에 뭐라 했죠? 듀엣 무대가 1라운드고 2라운드가 솔로 무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솔로 무대에서 또는 듀엣 무대에서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이 정면 승부를 벌이는 무대가 있었다. 이런 말이 지금 또 갔다 온 방청객들 사이에서 스포일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우승 후보가 이때까지는 한 번도 직접적인 맞승부를 벌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랜덤으로 무대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지목전에서 두 사람이 한 번쯤은 탁 승부를 벌일 법도 한데 말이죠. 그런데 이 김다현 양 같은 경우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박혜신 씨 있지 않습니까? 이 박혜신 씨와 김다현 양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함께 듀엣 무대를 꾸민다. 제가 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전유진 양은 과연 누구와 팀을 짜서 또 듀엣 무대를 펼치는지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상태고, 듀엣 무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팀전이 되기 때문에 이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이 무조건 맞승부를 벌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아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2라운드 솔로 무대에서 혹시 두 사람이 맞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경우면 딱 한 가지 경우가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최종 탈락을 내버려 둔 상태에서 누가 최후 방출 멤버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무대에서 결판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말이 어려웠나요? 쉽게 말해서 요번에도 18명 중에 먼저 방출 멤버 뽑고 나서 추가로 패자부활전을 통해 추가 합격자들을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현역강의 이번 준결승 진출 무대에서 9명을 합격시키고 9명을 방출 후보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멤버들을 더 합격을 시키면서 결국 14명이라는 진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4명을 탈락시키고 나머지 인원들은 합격을 시키면서 14명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결승 지금 라운드에서는요, 총 1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8명에서 10명 정도 10명 정도, 많게는 10명이죠. 합격을 우선 선발하고 그 다음에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을 패자부활전으로 합격시킬 가능성도 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제가 8명에 좀 더 확신을 가지냐면 이미 스포일러 된 것에 결승 진출자는요 10명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을 패자부활전으로 합격을 시키게 되면 8명에서 4명을 더하면 12명이 되죠. 근데 지금 10명만이 진출하기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이지만 아마 8명의 우선 합격자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명의 패자부활전 합격자를 만들어서 지금 결승 진출자 10명까지 선발이 되지 않았을까. 전 요런 확신을 좀 합니다. 자, 그럼 그 과정에서 다시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이 맞붙게 되는 라운드가 존재한다고 하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명 패자 합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순위가 9위, 10위 안에 들지 않으면 다 방출, 탈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10위권 밖에 있었던 전유진 양이나 김다현 양 이 두 참가자가 결국 또 패자부활전을 해서 합격선에 들어와 결승 진출을 하게 될지 아니면 아주 무난하고 고득점으로 진출을 하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만 이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이 맞승부를 벌이는 무대가 펼쳐진다고 하니 이거 사실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이 준결승 진출 무대를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8명의 합격자를 우선 선발하고 2명의 패자부활전 합격을 통하여 총 10명의 결승 진출자가 2개의 라운드를 통하여 확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질 것이냐.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여기에 나아가서요. 하나 더 궁금한 건 과연 이 김양 그리고 린 언제까지 살아남아 탑7 안에 들 것이냐. 저는 매우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작진에서 두 사람 다 한 번에 혹평이 있었지만
굉장히 뭔가 이게 눈에 보여주기식의 혹평이 아니었나 싶고, 그 이후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고득점을 받으면서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무난하게 탑7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대놓고 제작진이 좀 많은 밀어주기 형태의 그런 특급 대우가 존재했다라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좀 많은 의문점들 중에서 제가 기존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엔 전유진, 김다현이라는 이 우승 후보의 여러 번 반복된 탈락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러 번의 탈락 위기가 곧 시청률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제작진과 이 마스터 심사단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맛대로 충분히 선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요런 의심이 좀 당연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예측해드렸던 스포일러가 대다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자, 왜 스포일러의 적중률이 높을까? 이거 사실 제작진의 의도를 파악하면은 굉장히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의 의도는 딱 하나죠. 시청률입니다. 시청률이 1순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이 준결승 1, 2라운드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다현과 전유진이라는 참가자가 이번 준결승 진출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과 많은 팬분들이 전혀 공감하시지 못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결승 무대 갈 때까지, 아니죠, 결승 무대 가서까지 탑7 선정과 진선미까지 계속하여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현역가왕 드디어 8회차가 방송이 됐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과 비슷하셨나요? 전 개인적으로는 제 예측이 대부분 맞아 들어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현역가왕 요번 무대 뒤집기 한판 무대가 벌어졌는데, 이 김양 굉장한 혹평을 받았습니다. 이 주현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곡 욕심낸 게 아니냐. 이 사실 아시다시피 현역가왕의 김양 이때까지 혹평 받은 적이 있었나요? 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죽했으면 미소라 히바리 노래 자체는요, 일본 현지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을 정도로 이미 현역가왕 재팬이 열리고 있는 일본 현지에서조차 이 김양이라는 가수의 존재감을 굉장했는데, 지금 보면 선곡을 욕심낸 게 아니냐, 이런 아쉬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예상했었던 이 많은 참가자들의 무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둘이라는 참가자가 저는 탈락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점수도 굉장히 낮았고, 아시다시피 사실 많은 호평을 들었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팀전에서는 퍼포먼스로 강력함을 보여줬지만, 사실 개인 무대를 펼치는 둘이라는 가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237점을 받게 됐죠. 오죽했으면 이 빅뱅의 대성은 드라마다, 이 정도면 드라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두의 예측을 벗어던지고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정작 이 김양의 무대는 195점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줬단 말이죠.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초반부의 무대에 섰던 이 뒤집기 한판 가수들의 점수보다도 후반부로 갈수록 좀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 같네? 정도의 생각이 들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엄청난 스포일러로 말이 많았던 가수 린씨의 모습, 오열사태 이랬는데, 색다른 트롯이라고 심사위원단들의 극찬이 속출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300리 한여수도를 부른 이 린, 고급스러운 목소리를 뽐냈다라며 특히 남진 마스터는 굉장히 매력 넘친다. 김다현 양 역시 언니 특유의 음색이 너무 좋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롯을 배운 적이 있냐라고 말하는 마스터의 질문에 자신이 주로 해왔던 음악보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던 장르다라며 울먹이자 린이 부른 트롯 창법이 앞으로 대중화가 될 것 같다라고 극찬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 이 트롯의 흐름을 만들어 왔었던 많은 레전드들보다 이 가수 린의 창법 자체가 이제는 트롯 가수들에게 하나의 지표로서 작용할 수도 있겠다. 뭐 극찬 중에서도 굉장한 극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윤명선 마스터는 심지어 이 가수 린에게 이러한 말을 했죠. 발라드 가수가 트롯 가수가 된 게 아니라 원래 트롯 가수가 발라드 가수가 된 것이다. 결국 261점을 받으면서 김다현 양과 더불어서 최고 점수를 받게 되는 가수 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역시 뭐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한국 대결 때의 린과 글쎄요, 이 뒤집기 한판 때의 린의 무대가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났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막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큰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뭐 그때도 가수 린은 잘했고요. 지금도 잘 불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점수차가 나는지. 무대를 내려온 린은요, 이 제작진을 껴안고 오열했죠. 이런저런 일로 겁이 났는데 칭찬을 받아서 힘이 난다. 오죽했으면 제작진이 이 가수 린씨 23년차 가수를 이렇게 위로하고 안아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현역가왕의 탈락과 합격의 시스템이 이 방송 출연하고 있는 현역 가수들에게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대목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수 린씨 결국 어땠습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전 사실 이미 이럴 줄 알았다. 이미 뭐 무수히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네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참 반전이었던 가수는 바로 조정민 씨였던 것 같습니다. 본선 3차 2라운드 무대 이후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정말 애가타게 준비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야, 본선 3차 2라운드 뒤집기 한판 무대에서 사실 자신의 SNS에 이미 현역가왕 애가탄다 라면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정말 애타게 준비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도 인생도 어떤 것도 내 마음처럼 되지는 않지만 노래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는 이 소감을 이미 방송이 시작되기 이전에 남겼었던 조정민 씨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민 씨가 사실 굉장히 좀 탈락하지 않겠나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야, 이게 웬일입니까? 멋진 퍼포먼스와 화려한 무대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또 이 뒤집기 한판 무대를 마무리를 했죠. 그런데 아마 아시다시피 이 뒤집기 한판 무대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전유진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 전유진 양의 이번 준결승 진출 마지막 관문 2라운드 뒤집기 한판 무대에서 극찬을 받게 됐죠. 이대로만 큰다면 압도적인 1등이다. 주현미 씨 역시 감탄했다라는 반응을 보였죠. 소녀와 가로등 노래를 선곡한 전유진 양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가냘픈 가성과 굉장히 안정적인 고음을 오가면서 완벽한 무대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이 무대 보면서 야, 거의 김다현 양과 비슷한 점수가 나오겠거니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마무시한 점수를 이 전유진 양이 요번에 받게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현미 씨만이 아니라 소녀와 가로등을 선곡했던 이 무대를 보고 이 진태진 씨 마스터는 이번 기말고사 때문에 연습을 못했다고 했는데, 야, 이때까지 전유진 양이 가지고 있는 기교를 뛰어넘어서 아예 뭐 그냥 새로 장착된 다양한 노래 스킬이 계속하여 나와 들으면서도 감탄스러웠다. 뭐 엄청난 극찬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한 무대를 선보였다라는 칭찬을 받았고, 뭐 대성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노래를 잘하면 기말고사 볼 필요가 있겠나. 주현미 마스터는 듣는 입장에서 단 한 소절만으로도 곡 전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목소리를 악기라고 표현하는데
전유진 양은 아주 멋진 악기를 가지고 있다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결국 252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죠. 아까 가수 린 씨가 261점을 받았는데 이는 김다현 양과 동급 수준의 점수였고 전유진 양이 거기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소녀의 무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죠. 신유 씨는요, 전유진 양은 이대로만 큰다면 대한민국 1등을 할 것 같다 극찬을 했습니다. 결국 전유진 양의 이 엄청난 무대가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말도 했어요. 아, 정말 저 나이에 저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신기하다. 근데 이은하 님이나 정말 레전드 선배님들을 보면 다 나이가 어렸었는데 이제 보니 나이가 어려도 충분히 할 수 있나 보다. 지금의 어린 친구들도 가능한가 보다. 그러자 윤명선 마스터는 선생님처럼 타고난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마스터들이 이미 전유진이라는 참가자, 김다현이라는 참가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이들은요, 이 두 소녀가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위해선 이들이 탈락할 뻔도 해야 하고 패자부활전도 해야 하고 그래야 이 시청자들이 뭔가 막 가슴을 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은 철저한 시청률의 희생자가 아닌가. 왜냐면 이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 와, 이 국민투표 점수를 보세요. 이게 결국 나중에 최후의 진선미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건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전유진 양이 압도적인 1등, 그리고 나아가서는 김다현, 마이진, 강혜연, 박혜신, 마리아, 류원정, 신미래, 별사랑, 린,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지금 탑10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별사랑 씨가 다시 9위로 진입을 했네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탑3는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김다현 양 아니면 전유진 양이 계속하여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김다현 양이 저번 주에 3위로 살짝 밀려났지만 다시 마이진 씨가 탑3로 들어왔고 강혜연 씨가 4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위부터 7위까지에 있는 사람들이 탑7의 유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복병은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가수 린 씨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극찬도 이런 극찬이 없다 싶을 정도로 이 심사위원단들과 마스터진에서는 이 가수 린 씨를 정말 최고의 극찬에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가수 린 씨가 탑7에서 떨어지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자, 어찌됐건 이것이 결국 전부 다 합산이 돼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 순위가 발표가 됐죠. 이 최종 순위 발표된 거 보신 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현역가왕 이 순위가, 준결승 진출 순위가 요렇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박혜신 씨가 압도적인 1등을 했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 김다현, 전유진 이런 참가자들이 굉장히 좀 황당하게도 탈락 후보에 놓여졌습니다. 와, 현역가왕의 이 준결승 최종 점수표를 보면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거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 1위가 박혜신 씨인데 1위부터 9위까지의 순위에 강력한 우승 후보인 누가 없습니까? 바로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이 전부 다 방출 후보자로 밀렸습니다. 각각 순위도요. 전유진 양이 12위, 김다현 양이 13위. 야, 12위, 13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국민 투표는 1위, 2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결과냐.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는 이 참가자들을 보면, 지금 보세요. 이 박혜신 씨까지는 그래도 아까 대국민 투표에서 탑5 안에 드는 참가자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야,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 윤수연 씨, 그리고 별사랑, 특히 김양, 이 세 사람은요, 어떻게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별사랑 씨는 그래도 대국민 투표 9위인데, 김양은, 윤수연 씨는 아예 순위권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유튜브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금 탑5에 있겠습니까? 제가 이래서 현역가왕 제작진의 이 편파 판정이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최후의 탈락자가 선정이 됐죠? 최후의 탈락자는 제 예상대로 최종 멤버 4명이 결국 3인 1조 팀 단위 미션을 통해서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만이 다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야,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이 이렇게 두 사람이 다시 합격자 이름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전 보면서 좀 너무 웃겼습니다. 야, 저렇게 대놓고 지금 이 시청률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또 이용하는구나. 야, 진짜 제가 보면서 이래서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 다 어땠습니까? 눈물을 흘렸죠? 오열했죠? 그러니 이 두 우승 후보가 이런 푸대접을 받을 만한 실력자냐라는 거죠. 특히나 이 윤수연, 별사랑, 김양,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김다현, 전유진이라는 막강한 우승 후보와 견주는다라고 하기에는 뭐 이들의 경력이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국민 투표와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지금 이 김다현, 전유진 양이 애시당초 방출 후보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준결승 최종 라운드 점수는 12위, 13위인데 대국민 투표는 1위, 2위, 유튜브 조회수도 1위, 2위. 근데 대국민 투표 순위와 아무런 유튜브 순위조차 낮은 이 3명이 탑5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도 지금 보면은 윤수연, 김양, 별사랑 2위, 3위, 4위입니다. 야, 진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 프로그램의 시스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 방출자 4명. 제 예상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결국 맞았죠? 결국 이 4명이 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외에 류원정 씨와 강혜연 씨 역시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들 역시 회생하게 됐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류원정 씨와 강혜연 씨가 지금 여기 순위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국민 투표에 4위, 7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방출 후보자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제작진의 농간에 불과하다. 결국 최종 방출자 4명 누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최종 방출자 4명 제가 예측해드렸던 유민지, 하이량, 요요미, 그리고 신미래. 근데 신미래 씨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신미래 씨도 지금 보면은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잖아요. 결국 뭐 이 마지막 무대 같은 경우는, 패자부활전 같은 경우는 관객석의 투표로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게 뭐 조작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애시당초 탈락 방출 멤버에 올라간 것 자체가 사실 심사위원단과 제작진의 농간이 아니었다라면 저렇게 대국민 투표 순위가 높은 사람들이 순위 밖으로 밀려날 상황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